박사님, 네.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어떤 종목이 너무 궁금하고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네. 저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주미에서도 했던 걸로 아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한 2,000분 정도 했는데요. 제일 그동안 여태까지 제일 골치 아파서 물렸던 걸 우리가 몇 가지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종목보다는 어떤 군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큰 거가 이제 디즈니나 넷플릭스 이런 게 좋아질 때 주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해보고요. 전기차의 2위 그룹들 있잖아요. 루시드나 지콜라 이런 것도 한 그룹으로 하고. 또 하나는 역시 뭐 소파이라든가 팔란티아, 버진 갤럭틱 같이 꿈과 희망은 넘쳐나지만 적자인 기업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팔이나 블락 예전에 스퀘어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해서 봤더니 역시 제 생각대로 아마 적자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적자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제일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디즈니나 넷플릭스 특히 네. 디즈니가 고쳐서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많았네요. 어땠어요? 네, 저는 디즈니 넷플릭스가 45% 아, 과반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니콜라, 리비안 쪽이 25% 정도, 네. 또 페이팔 블록이 16%, 팔란티어, 소파이, 버진 갤럭틱 쪽이 14%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네. 분명히 이거는 꿈과 희망 쪽 네. 혹은 넷플릭스 쪽이라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와서 결국엔 디즈니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적자 기업들은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두고 아껴두고요. 예, 오늘은 디즈니나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흔히 얘기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네.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넷플릭스 정도로 많이 보실 것 많이 같아요. 보실 디즈니 플러스는 모르겠어요. 요즘 그 BTS 공연 때문에 뭐 새로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디즈니는 이 1923년 10월 16일에 처음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그때 미키마우스 그런 것 네. 때문에 설립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엄청납니다. 내년에 100주년 행사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내년에 기대돼요. 그런 주로 그 하나 하는 것이 있겠고요. 전 세계 현재는 전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되겠죠. 여기 보면 그냥 월트 디즈니에 관한 그런 미키 마우스를 떠나서 디즈니 그 랜드 있죠. 디즈니 월드 전 세계에 있죠. 그리고 ESPN 같은 그런 스포츠 그런 것도 다 있죠. 마블. 그리고 마블 시리즈 있죠. 그래서 마블이나 그런 영화들 다 픽사?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요즘은 디즈니 플러스란 소위 스트리밍 서비스 OTT?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그런 거가 이게 바로 디즈니의 그런 거대 왕국이라고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리드 헤이스팅스가 1997년에 설립됐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저는 이렇게 오래전에 설립됐는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라 해서 구독 형태로 간 거 2000년대 들어서가 그렇죠, 되겠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분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 가게 했던 분이라고. 비디오 대여인데 이제 약간 네. 고급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오. 그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늘 표현이 그렇지만 우송해 준 거죠. 네. 그래서 CD 같은 경우, DVD 같은 거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동네에서 지역 케이블 이런 걸 좀 했어요. 이분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온라인 시대를 열리면서 그 이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하고 그걸 구독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까지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째 거대한 케이블 커터란 말, 그러니까 케이블을 끊었다. 그런 거가 하나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서 네. 디즈니는 100년이라는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도 생각보다 오래됐다. 25년 됐어요. 네. 아, 이렇게 역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박사님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했던 이유가 저도 구독 자체를 네. 한창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할 때 그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넷플릭스라는 게 좀 성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창 팬데믹 수혜주로 뭐 디즈니, 넷플릭스 잘 갔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언저리 조금 직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바깥 활동 주로 하면서 TV 이런 거 별로 안 보시는 분들도 집에 있게 되니까 뭔가 좀 보는 게 생기는 거죠. 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안 봤지만 이제는 뭐 10달러건 15달러 되고 뭐 볼 게 워낙 많으면 맞아요. 볼만 하잖아요. 초기에는 이런 이 두 개가 모두 팬데믹이 엄청난 수혜주로 분류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넷플릭스는 그래서요. 팬데믹 이후에 얼마까지 주가 올라갔냐면 175%가 올라갔고요. 와, 네. 디즈니는 약간의 애매합니다. 디즈니는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죠. 뭐 왜냐하면 테마파크 문 닫았죠. 영화가. 극장 영화 안 네. 됐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언저리에서 직전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발표한 것이 네. 오히려 상당히 그 빨리 시대에 맞아 떨어진 거죠. 어려울 때.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으면 이거 더 어려웠을 텐데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생각에 론칭하고 나서 생각보다 계획보다 빨리 가면서 디즈니가 11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게 이제 팬데믹 초기에 2020년, 2021년 초반까지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흘러내려갔죠. 특히 넷플릭스는 2021년 작년 말 고점으로 디즈니는 작년 봄에 소위 리오프닝이 하려다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면서 결국 그 이후에 주가는 급락을 하면서 팬데믹 초기 대비요. 팬데믹 초기 대비 오히려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모두 불과 3-4% 플러스는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정도니까 오히려 지금 그 팬데믹 전 대비 주가는 큰 재미가 오히려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엔 순항했지만 배당을 컷해버렸어요. 배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이 계속 지연되고 이제 뭐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양치기 소년같이 믿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새로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있을까 하는 거를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쟁 심화 그리고 또 리세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 또 악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 두 주식 모두 고점 대비 크게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집콕 수혜주다 했을 때 그 영광을 이제는 좀 누리지 못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건데 그래도 워낙에 팬데믹 시대에 정말 발빠르게 도약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를 냈듯이요. 네. 그런데 이들의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사실 가장 큰 게 경쟁 심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뭐 저도 구독을 하고 있지만 뭐 넷플릭스 말고도 구독할 게 많잖아요. OTT가 한창 또 한 번 또 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TT 우리 뭐 네. 왓챠도 있고. 맞아요. 시장에서 경쟁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두세 개, 뭐 서너 개 있다 그러면 미국에는 뭐 7, 8개 막 생기고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신규 구독 숫자만 보면 넷플릭스는 특히 북미는 이미 다 볼 사람은 다 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신규 구독자만 보면 넷플릭스가 1등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신규 구독자를 보면 프라임 아마존 같은 거 이건 아마존에서 하는 서비스죠. HBO 맥스 같은 게 있겠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BTS 이번에 공연되고 그 파라마운트도 있고 또 애플 TV 플러스 많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구독자의 수치만 보면 그 넷플릭스보다는 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네. 사실이죠. 지금 뭐 사실 물가 많이 올랐죠. 금리 오르죠. 뭐 다 오르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르.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이게 월급 빼고 다 오르면 우리 뭐 줄여야죠. 이제 소비 습관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뭐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살 수 있는지. 네.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은 어찌됐건 임금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금년부터는 지금 실질 임금이 오른 적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평균적으로 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뭐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아끼는 거가 뭘 아끼겠어요? 이런 구독 서비스?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설문조사 할 때 미국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뭘 먼저 줄일 계획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거가 66%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컨트랙트 앤 서브스크립션이요. 이게 구독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그런 거거든요. 네. 생필품은 우리가 뭐 샴푸라던가 린스, 뭐 네. 치약, 칫솔을 못 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건 네. 못 줄이는데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있으면 그냥 좀 더 좋은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66%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독 서비스를 먼저 좀 줄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의류도 뭐 필수적인 입어야 되겠지만 굳이 안 사도 될 것들. 맞아요. 요번 한철 더 입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나 카페 이런 거, 레스토랑 이런 것들. 그렇네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느니 약간 더 저렴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여행 같은 것도 줄이고 먹거리 같은 경우도 약간 너무 좀 비싼 거보다 좀 저렴한 거 먹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줄이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약간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고 신규 구독자가 늘지 않고 오히려 신규 구독 그 전체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2번 연속 줄어들었어요. 2번 연속. 그 정도로 지금 경쟁이 네. 심화된 건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한창 또 수혜주다 거론이 되다가 네.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경기 활동하러 나가고 네네. 굳이 집에 안 있고 네. 그리고 영화관도 가고 네. 코로나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독 서비스 끊어버리고 넷플릭스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넷플릭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뭔가 꼼수가 나타나잖아요. 꼼수. 예, 근데 새로운 먹거리. 꼼수가 했다는데 꼼수가 오히려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그래갖고 요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오. 광고를 넣어주는 대신에 구독료를 싸게 해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제 기억만 해도 50번 얘기했을 겁니다. 광고를 없다고. 작년까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구독자가 줄어들고 경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광고를 좀 받아야겠다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금년 11월에 광고가 붙는 구독 서비스가 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미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가격도 다 발표했어요. 광고가 있는 것, 광고가 없는 것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유튜브처럼 이것도 보다가 갑자기 광고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이 서비스를 이제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먼저 발표했는데 시작은 아마 지금까지 알려진 말로는 넷플릭스가 올해 11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지금 월가의 가장 핫한 그런 뉴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가 주가가 바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투자액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하셔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스트리밍 시장에 이제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스트리밍 시간만 보자는 얘기죠. 제가 표를 하나 의미 있는 표를 갖고 왔는데요. 작년 9월부터요 금년 5월까지 뭔가 사람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TV가 됐건 스트리밍을 보건 뭐를 보건 간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말이죠. 넷플릭스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얼마냐면 1조 3천억 분만큼 본 거예요. 미국에서. 와, 네. 1조 3천억 분을 봤어요. CBS가 두 번째인데 CBS의 2배를 봤고요. MBC, ABS, 폭스, 디즈니 플러스의 뭐 7배, 8배가 되고요. 애플 TV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성편 없이 아주 조금밖에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많이 보는 쪽에 돈이 갈 텐데 가장 큰 TV나 이런 광고가 허접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신문이라는 거 안 보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현대자동차가 광고를 하고 삼성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정치가 보는 TV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광고가.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역으로만 구분해서 나갔죠. 서울 지역이나 이렇게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없잖아요. 타깃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좋아할 만한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맞아요. 추천 영화 있죠. 그게 네. 가장 잘 발달된 게 넷플릭스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바로 맞춤형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넷플릭스는 구글인가 이런 거 또 다른 의미에서 선호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요번 광고 시장에 아주 큰 화두가 될까는 거죠. 기존에 맞춤형 추천 영상을 줬던 그 AI 기술을 이번에 광고 쪽에 접목을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 되는 정도에서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아주 불같이 커질 수 있다는 거. CPM이라고 있어요. 코스트요, 비용, per 밀레니얼 임프레션입니다. 1000명당 노출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미국의 보통 TV가 25불에서 30불 정도 합니다. 광고 비단가가 그렇게 선정돼요. 이번에 지금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입찰을 돌렸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다 준비하고 있네요. CPM을 이번에 최소한 $65 이상을 이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25에서 30달러 네, 그거에 지금 2배를 지금 오.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업계 최상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광고 시장이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 여기에 많이 붙어 있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하는 거고,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은 트레이드 데스크란 또 그런 광고 그런 기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협업해서 사람들이 맞춤형 광고를 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씨가 보는 넷플릭스에서 특정 영화의 광고랑 옆에 사람이 보는 친구가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광고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가 하면서 바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넷플릭스는 조용히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맞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액이 아직 높지는 않아요. 목표 주가도 현재 수준이고 전체 의견도 중립 의견이 맞는데요. 최근에 9월 이후에 보면 최소한 4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최소한 투자 의견을 올려놨어요. 특히 같은 경우 이 최근에 보면 맥커리라든가 에버코어 IS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최근에 보면 오펜하임 이런 데도 목표 주가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줄을 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의견도 올린 것도 두세 곳이 있는데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맞춤형 광고 시장이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광고에 그냥 싸게만 해줄 줄 알았더니 정말 여기에 숨은 뜻이 있었던 거죠. 월가도 네. 지금 이 새로운 먹거리에 반했네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넷플릭스였고요. 디즈니는 의견은 전체 주가도 재미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7명의 매수, 3명의 중립이면서 디즈니는 네. 계속 이렇게 네. 강하게 좀 매수 의견을 많이 내고 맞아요.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144달러 정도 목표 주가에 강경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 디즈니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번에 11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알려져 있고 자세한 거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확정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아마 월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의견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만하지 않냐는 생각하죠. 네. 넷플릭스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 어떻게 또 순가입자의 증가, 감소세가 나타났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고 네. 이건 뭐 공식적인 네. 의견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때 정말 얘기를 할 때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넷플릭스는 일단 새로운 먹거리가 월가에서도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기대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는 여전히 디즈니는 디즈니다라는 맞아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처방전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근데 마지막으로 디즈니는 한마디로 장기 매수 의견 틀림없고요. 네. 특히 자녀분을 위한 주식 투자라도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광고 기반에 대한 거긴 가격까지 다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으로 만약 드린다 그러면 아마도 올해는 아닐 것 같지만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배당 재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재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는 아쉽지만 지금까지 2번 연속 순가입자가 감소했어요. 다만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번 진행되는 분기 3분기에는 다시 순 증가세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기반 소위 구독 서비스에 새로 나오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혹시 11월 되면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하면 금년 말 내년 하면서 이제 요 실적도 반영될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한 4천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가봐야 되겠고요. 어떤 이런 거는 느낌은 주위 분들 보면 알거든요. 새롭게 가격에 15,000원대는 안 하지만 10,000원대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좀 넷플릭스도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모두 다 팬데믹 시절에 그 영광을 좀 많이 명성을 잃은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광고라는 이 기반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물론 저점 매수라는 유혹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디즈니는 배당 재개 이후에 그리고 넷플릭스는 실적을 좀 보고 나서 네. 한번 저점 매수,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얘기로 오늘의 처방전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이제 네.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아쉽죠? 아쉬워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또 유종의 미를 저희가 거둬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거 할까요? 마지막은 아쉽지만 네. 적자기업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요. 적자기업 특집. 네, 꿈과 희망을 네, 갖고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적자기업 특집이고 네. 사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뭐 그 3배짜리 이런 레버리지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적자기업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다시 사면 될까?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시장관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설문조사 했을 때도 네. 이 적자 기업들에 또 상당히 많이들 물려 계신 것 같았어요. 네. 저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회는 여러분에게 적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국 주식 처방전은 언제나 그렇듯 월가워즈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